그날 오후의 삼천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박씨 가족의 건어물 가게가 있는 작은 골목은 여느 때처럼 바다 내음이 풍겼고 생선 건조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주민들의 느긋한 삶의 리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 진력부터 효영씨의 건어물 가게 앞은 평소보다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접이식 탁자가 나오고 불판이 정갈하게 놓였으며 정성껏 준비한 고기와 채소들이 차려졌습니다. 효영씨는 수수한 앞치마를 두른 채 준비에 분주하면서도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웃으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커다란 간판도 공식적인 초대장도 없었으며 거창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효영씨는 그저 수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아껴주고 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고기 파티를 준비했다고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삼천포다운 방식, 즉 정겨운 안부 인사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졌고 금세 가게 앞은 동네 이웃들의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판 앞에 서서 고기를 구우며 어르신들께 먼저 한 점씩 대접하고 이웃들에게 시원한 자리를 양보하는 효영씨의 모습에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동네 어르신은 효영씨를 보며 이른 아침부터 부모님을 도와 수산시장을 누비던 어린 시절의 소년 효영이를 떠올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장성에서 가정을 꾸리고 동생은 유명해졌어도 본성은 예전처럼 착하고 예의 바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파티는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도 손님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효영씨를 잔치의 주인으로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날씨 이야기, 바다 물결 이야기, 자식 교육 이야기 등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효영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유명한 동생 서진씨나 여동생 효정씨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들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 여전히 바쁘게 산다며 농담을 던지면 그저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이 동네에서 효영씨가 가장 일찍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침마다 장에 나가면 효영이가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적도 많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 모습은 생색내기 위한 고생이 아니라 효영씨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짊어져온 성실함과 책임감의 증표였습니다. 파티 도중 효영씨가 묵묵히 서서 이웃들이 먹고 마시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눈빛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결코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시절을 다 지나온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켜봐준 이들과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함을 느끼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는 물음에 효영씨는 그저 웃으며 다들 맛있는 식사 한 끼 하셨으면 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소박한 대답은 많은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을 잇고 살기 쉬운 시대의 효영씨의 행동은 참으로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이웃은 박씨 가족이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유명한 가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남보다 잘났다고 내세우는 법이 없어요. 항상 먼저 인사하고 이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죠라고 덧붙였습니다. 효영씨를 두고 이웃들은 입을 모아 별표 착하고 대견한 아이 별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효영씨는 가정을 꾸리고 많은 책임을 짊어진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이처럼 친근하고 기특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한 유순함이 아니라 도리를 알고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의미하며 대견하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부모님과 주변의 노고를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뜻했습니다. 파티 중 누군가는 효영씨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두 형님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의 효영씨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큰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의 고생보다 그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묵묵히 일만 했어요. 힘들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네요 라고 한 주민은 회상했습니다. 고기 파티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앞 가로등이 켜지고
평생을 알고 지낸 이웃들의 얼굴 위로 따스한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효영 씨는 여전히 그곳에서 뒷정리를 하며 남은 고기를 어르신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한 이웃이 효영이는 정말 쉴 줄을 모른다며 농담을 던졌지만 이내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날의 파티는 단순한 식사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끈끈한 관계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삼천포는 이웃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고기를 굽는 사람 냄새 나는 순간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이웃들이 대부분 돌아간 뒤 효영 씨는 가게 앞에 홀로 앉아 점차 고요해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어 올리지도 SNS에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순간은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효영 씨가 살아온 방식일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칭찬받으려 하지 않으며 묵묵히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이웃들은 효영 씨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말합니다. 소년 시절부터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에게 양보하며 어른들께 깍듯했던 아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삶의 환경이 바뀌었어도 그는 그 소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기 파티는 작은 사례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은 유명한 동생이나 특별한 가족 이야기 뒤에 삼천포의 평범하고도 든든한 일원인 박효영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효영 씨는 구경거리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 모두가 아끼는 이웃이자 공동체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일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별표 착하고 대견한 아이 별표로 기억되는 것 말입니다.